성주 미래 등려를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미래만 성주군수의 출마의 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러서 김병준 지방균형발전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 고속도로, 대구 성주간 고속도로, 또 지하철, 경전철 연결, 또 성산 대찾기, 그다음에 미군 공여구역 지원, 시행령 개정 이런 것들을 건의를 드리고 많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제가 민선 7기 4년여를 이제 그만두면서 재선에 출마하면서 출마의 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4년 동안 성주군수로 재직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남부 내륙 고속철도 성주 영유지, 그다음 대구 성주간 동서 3축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5개년 계획의 확정 반영, 또 대구 성주간 국도 4차선의 6차로 확장 지금 설계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사실상 확정을 지었고, 그다음에 우리 성주의 주 산업인 참외산업도 3년 연속 5천억 이상을 달성하고 예산 4천억에서 6천억을 이룩하는 등 아마 성주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을 나름대로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정 성과와 풍부한 저희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 더 4년간의 임기를 통해서 우리 성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출마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민선 7기에서 이루었던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연속적이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또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철학을 지방에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단임 군수로 끝나게 될 경우 고속철도 우리 성주역 건설이라든지 대구 성주간 고속도로 건설, 또 도시재생 1, 2, 3차 사업 같은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연속성을 이룰까 걱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0여 년간의 중앙부처의 근무 경험과 경북도청에서의 공직 경험, 이번 4년간의 민선 7기 군수를 하면서 얻은 값진 지식과 경험들을 살려서 다시 한번 영남의 큰 거울 우리 성주를 만드는 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주요 제가 구성하고 있는 공약 사항으로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로 출범하게 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는 아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으로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이 듭니다. 먼저 이 민선 8기 군정은 20대 대통령 임기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거의 같은 점에서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지방에서 잘 구현해야 되고, 또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강조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될 그런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지구인의 의식과 삶을 바꿔놓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이에 따라서 가속화된 언택트 온라인 사회의 대응이 가져올 엄청난 사회 변혁에 또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선 8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주군이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민선 7기에 이루는 각종 성과를 잘 마무리와 추진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민선 8기 군정의 핵심 시책으로 다음의 주요 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2030년대 이후의 우리 성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문양역에서 성주를 잇는 경전철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님께도 강력히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대구 성주 무주간 고속도로를 초기에 건설하도록 민선 8기에는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성산포대는 의성군이 신공항 이전과 연계되어서 이번에 반드시 군사시설에서 해제하고 성산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받고 옛 성산가야를 복원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성주 농업은 대망의 1조 원 시대를 열고 특히 참외는 원래 목표인 6천억에서 8천억 이상의 고소득 작목으로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우뚝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 개통될 남부 내륙 고속철도 시대에 맞춰서 성주역 종합역세권 개발과 이와 연계하여 성주의 역사, 문화,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 또 어르신이 행복한 성주, 기업하기 좋은 성주, 깨끗한 환경의 성주를 만들어서 국민이 행복하고 우리 성주의 미래가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지난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민이 군수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자 항상 마음속에 되시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군수실을 1층으로 옮기고 제 집무실 벽에도 국민이 군수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걸어두고 제가 지향하는 군정의 나침반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군정 목표를 국민 중심 행복 성주로 정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4년여를 되돌아볼 때 초심대로 잘 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민선 8기 4년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군정 슬로건으로 저는 국민과 군수와 국민은 하나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국민과 군수는 하나입니다라는 의미는 항상 국민을 군수와 따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국민 또한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과 각오입니다. 공자께서도 군주 민수라고 했듯이 백성을 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했듯이 앞으로도 군중을 이끌어갈 핵심 군정 철학으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국민이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성주가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희망 있는 도시로 가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군수는 하나입니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군수실을 더욱 활짝 개방하고 문도 항시 개방하여 민원인이나 군수를 만나러 오시는 국민은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출마의 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7기 4년을 맡으면서 일하는 거, 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쪽은 제가 34년여 공직 생활을 해왔고, 그러한 지방행정을,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있었고, 또 그쪽에 사실상 매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보면 제가 한 80% 이상은 제가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어냈지 않았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사실상 성주역 유치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계획이 없던 것을 따오기 위해서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점은 제가 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행정가로서 지방행정 전문가로서는 제가 나름대로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 정치가로서 정말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또 국민들의 아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정말 세세하게 잘 했을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도 부족함이 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점. 그래서 앞으로 더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은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정치가로서 국민들을 정말 부담 드리고 어려운 쪽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그 힘들고 소외받는 이런 사람들을 더 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점에서 제가 뭐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일도 하지만은 좀 배려하고 보담고 함께 살펴가는 우리 이제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만 하다 보니 기자분들도 일일이 다 참 대응도 못한 부분이 많은데 기자분들도 제가 좀 더 챙겨보고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재선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조금은 제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정말 여유 없이 이 굵직한 현안 사업들 해결하느라고 너무 매진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이제 민선 7기 취임하면서 사실상 군청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그런 불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1차적으로 했는 것은 삼성에 있던 군수실을 1층으로 내리기는 했는데 내리기만 했다고 해서 이게 활짝 개방되거나 민원인들이 군수실을 참 친근감 있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재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군수실을 좀 더 개방적으로 지금은 사실 군수실 문도 안 하고 도지사실을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지사실은 도민 휴게실처럼 거기 책도 있고 이렇게 좀 프리하게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여기 오면 군수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에 좀 확 터서 와서 차도 한잔 하고 옆에 책도 있으면 책도 좀 보고 그렇게 하면서 또 군수가 있으면 들여다보기도 하고 물론 일정이 잡혀서 면담하는 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제가 없는 동안은 현장에 나가고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대응을 좀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비서실의 기능을 좀 더 소통하고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능을 좀 더 보강할 생각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이제 건설 계획은 정부에서 밝혔듯이 2027년 완공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쪽 부산 가덕도의 신공항 문제처럼 정권이 바뀐다고 이 자체가 추진이 바뀌거나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세 보고는 못 드리고 있지만은 벌써 작년에 이 김천에서 거제도까지 설계 사업비를 600억을 작년 원래 본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지금 이번 달에 우리는 공고가 지금 몇 개 끊어졌는데
김천에서 성주까지는 요 이제 하나 109로 돼서 요 구간만 별도로 113억의 예산으로 설계 실시한다고 공고를 한 보름 전에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설계할 업체가 용역회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 공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나머지 공구도 그 예산 600억 가지고 나눠서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설계 끝나면 이제 보상 절차 이런 걸 거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일 관심 사항인 그 역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역 설계 이제 성주역을 공모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잘 알려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으로 이게 단임으로 끝나면 이런 연결된 업무 추진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최소한 4년은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내륙 고속철도도 당초 계획대로 혹시 차질이 없도록 정말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참외 문제는 1차적으로 참외 연구 개발은 저희 농기술센터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참외 과체류 시험장이 가천에 있습니다. 거기서 참외에 관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신품종 개발 이런 것들을 거기는 박사급이 수십 명이 있으니까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참외 소득 8천억을 목표로 삼는다는 게 그냥 감으로 8천억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과체류 시험장에서 향후 4년 내에 그 참외하고 딸기를 합해서 1조 5천억으로 만들겠다는 게 과체류 시험장의 이제 목표입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우리가 8천억은 만들어낼 수 있다. 딸기가 한 5천억 정도 잡고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농민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농민도 참외 그 대학을 열어서 매년 지금 한 10몇 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교육을 잘 시키고 있어서 그런 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품질 좋은 참외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걱정해 주신 만큼 제가 이 참외 앞으로 자기 임기 때는 8천억 시대 그래서 농업 조수익은 1조 원 시대를 꼭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수출이 상당히 좀 순조롭게 많이 나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작년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그 한 연속 3년 동안 이게 뭐 옛날에 황창규 박사님의 그 반도체 그 배가 붙이기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참외 수출이 그한 3년 동안 매년 배로 뛰었습니다. 작년에 100톤에서만 올해는 200톤, 또 내년에는 400톤을 뛸 만큼 이렇게 이제 참외 수출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 오다가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좀 수출이 좀 그렇게 진척은 못 되는데 올해 들어서 또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이 성주 참외에 대한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응은 좋아서 이 가격 색깔도 이제 좀 특이하고 황금색을 담고 있고 또 과일 자체가 동남아 과일은 좀 무른데 우리 성주 참외는 좀 약간 아삭한 이런 게 있어서 왜 그 동남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과일이고 해서 이거는 수출은 결국은 이제 수출 국가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대만, 일본 그 4개 국가인데 저렇게 이제 하고 있고 원래 사실상 추가로 이제 허가가 난 데가 태국입니다. 태국이고 저희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베트남도 수출 길만 열면은 얼마든지 수출이 많이 될 그런 나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수출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어서 이런 쪽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좀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하루아침 잘 안 됩니다. 그 국가의 농산물 이렇게 통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수출 국가만 베트남 쪽이나 태국 이런 쪽에 늘리면은 우리 수출은 많이 늘릴 수가 있고 운영하는 벨골 교육원은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우리는 다른 시군에서 잘 운영된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벨골 교육원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대부분 성적이 좋은 진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단지 이제 고등학교 여고하고 성주고등학교 쪽하고 이 우리가 운영하는 벨골 교육원하고 운영하는데 조금의 이제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등학생들을 여기서 교육을 잘 시켜서 학원비도 안 드니까 그 사교육비도 안 들고 우리가 학원 수준의 교육을 잘 가르쳐 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학교 입장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잘해서 좋은 학교 보내면 되는데 여기 또 농어촌 특별 전형 지역 아닙니까? 굳이 뭐 영수 이런 거 막 점수를 뭐 서울대학교 갈 만큼 안 배워도 농어촌 특별 전형만 잘 받으면 좋은 학교 가는데 이제 학생 관리도 어렵게 여기 또 밤늦게까지 해서 다시 기숙사 들어오고 하는 이런 약간의 그 학부형하고도 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을 우리가 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좀 학부형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면서 질 좋은 교육을 보완해주면은 학교에서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 측은 학교 나름대로 그 생각이 있고 해서 그걸 절충점을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대화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잘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 소멸 시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성주군도 사실상 인구 소멸군에 포함되어 있는 행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구를 7만원 늘리겠다 이런 공약은 도저히 야만생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도시에 연접한 도농 도시로서 앞으로도 우리가 아주 소멸되어 갈 그런 군은 아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정책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촌 협약을 통해서 인구를 들여오고 기농 기촌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 성주는 원룸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와 지금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발표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서민주택을 곧 한 13층 지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3차 산업단지를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를 하나하나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저쪽 이 서대구 쪽하고 동산병원 쪽하고 그다음에 대구 신청사가 저희들 쪽하고 가깝게 좀 더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 인구들을 여기서 5천, 4도 2천을 하든지 주말에는 성주에서 지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서 아까 교육 문제도 석현철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교육도 살아야지 인구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들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이런 공간도 만들어 가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인구가 소멸되지 않도록 이 현상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성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효과가 종합적으로 돼야 인구가 조금 늘어나지 뭐 하나 당장 무슨 애기 논다고 막 몇백만 원 지원해 준다고는 효과가 크게 지금 해놓은 거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참외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이제 노동 인력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하거든요. 특히 2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임금이 상승되고 서로 간에 불주먹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해서
원래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한 열흘 전에 우리가 필리핀 외국 근로자 일진 한 23명이 들어왔고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또 한 55명이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들어오면 한 128명 정도인데 이번에 그 외국인 필리핀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많은 인력 해소가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 저희들은 외국 계절 근로자, 저쪽 계명대학교나 계명문화대학교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이런 것들, 그저 박용경 전 기자 계시면 내용 잘 알고 계신데 외국인 근로자 지금 적극적 정책을 우리가 오늘 더 데리고 게 전국에서 세 번째 데리고 왔습니다. 빨리 하는 노력해서 세 번째 데리고 왔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앞으로도 계속 뭔가 수요가 있는 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정 자립자가 한 13%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예산이 6,188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 건물세 뭐 이런 거 들어온 게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됐나요? 나머지 5천억 이상은 전부 다 도에 가서 중앙에 가서 쌓은 예산입니다. 그다음 농민들은 세금이 없는데 세금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국가재정이나 도재정은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고 아마 내년부터는 고향세라고 새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분이 서울 살거나 대구 살면은 그 세금을 내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옛날에 담배 사면은 고향에서 담배 사면 그 세금이 우리 성주에 들어오듯이 그런 일부 세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에서 지역 금융 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재정 자료를 높여주기 위해서 세금 지방세를 좀 높여주는 세금 비율을 좀 관리해 주는 게 우리가 조금은 수동이 트입니다만 아무리 그래 해도 재정 자료를 높일 방법은 크게는 제도적으로 잘 어렵고 조금 열심히 열심히 따서 공무사업 많이 따고 국가사업 많이 따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개별적으로 또 지휘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가운데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